네, 다음 주면 학부모 총회가 피크를 이룰 것 같습니다. 바쁜 3월에 왜 학부모 총회를 꼭 해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, 그거는 이제 다름 아니고 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. 임기 개시일이 이제 4월 1일이고 후임자를 10일 이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역으로 이제 계산하면 3월 21일까지는 학교 운영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바쁜 3월에 이렇게 학부모 총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, 이제 그렇다면 3월 다음 주에 이게 시작하게 되는 학부모 총회를 오히려 잘 준비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3월이 두렵습니다. 새 담임은 어떤 분이실까 두렵고,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그날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그런데 아직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를 좀 어려워하셔서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시다 보면 학부모님이 많이 오시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것을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, 학부모 총회를 할 때 왜 부담스러운가 하니, 첫 번째는 개별 면담이 사실은 어렵거든요. 가령 제 경우에는 한 16분, 20분 정도가 오시는데, 그럼 16분, 20분하고 어떻게 개별 면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? 또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 미리 개별 상담보다도 이제 집단 상담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안내도 하고요. 또 특별하게 이제 개별 상담이 필요하면 그거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,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막상 이제 모셨습니다.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죠. 근데 첫 번째는 네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말씀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자기소개, 누구 엄마이고, 또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도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하시도록 했어요.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소개하시라고 했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다니시면 뭐 명함도 나눠주셔도 좋고, 어차피 이웃에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라고 했고,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강점을 찾는 것이 담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키워주고 싶은 강점을 소개해 주십사, 이렇게 부탁드렸고, 세 번째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단점이 될 텐데,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혹시 이 아이가 올해 좀 이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, 나아졌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사, 이렇게 그랬고, 네 번째로 학교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사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하다 보면 한 분이 한 2, 3분 정도는 한 2, 3분 정도는 가겠죠. 그러면 20분, 20분이 오셔도 이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이 납니다. 근데 이때 그럼 교사는 뭘 하고 있느냐? 그때 이제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고요. 왜냐하면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3월에, 그 바쁜 3월에 어머니들께서 학교에 나오셨다, 그럼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듣고 나면 이 집 저 집 고민이 비슷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서로 느끼고 서로들 그것에 대해서 재밌어도 하십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수첩을 넣고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요. 아무개는 1, 2, 3, 4. 첫 번째 이제
어머니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, 아버님이 하고 계시는 일, 두 번째 아이의 장점, 키우고 싶은 장점, 세 번째 올해 발전되었으면 하는 점, 네 번째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,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적습니다. 그래서 틈틈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2차 학부모총회에 대비를 하는 거죠. 2차 학부모총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? 5월쯤에 수업 공개가 있죠. 그럼 저는 그날을 2차 학부모총회라 이렇게 말씀을 제 스스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, 그때 2차 학부모총회 때 이제 1차 학부모총회 때 나눈 이야기들,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. 여기 영상이 어디 갔나요? 예, 여기 이제 뒷부분에 2차 학부모 동영상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사실 교사를 보고 말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학부모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, 물론 회복적 생활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시고 감동도 하시는데, 저는 그것까지는 못 해봤고 그냥 뺑 둘러앉도록 애들에게 부탁을 해서 책상 배치를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교사를 바라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책상에 앉아 있으면 갑과 을의 관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뺑 둘러앉아서, 그리고 그 책상 앞에다가는 아무개 아이 이름과 부모님 조남을 이렇게 나란히 써서 이렇게 학부모님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월 지금 아직도 학교란 건물이 오후가 되면 사실 좀 춥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을 하면서 커피 포트를 제 전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곤 했는데,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강당에서 이렇게 교실로 오시면 따뜻한 차를 몇 가지, 녹차라든지 차를 몇 가지 준비해서 골라서 차를 일단 드시고, 또 학급 운영비를 학급 운영비가 나오면 학급 운영비로 간단한 다과, 빵 종류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. 네, 걱정하지 마. 이런 것들이, 이런 일들이란 게 준비를 하다 보면 설레임이 생기고, 그 설레임이 결국 부정적인 감정, 두려움을 압도하게 됩니다. 주말에 이 부분 좀 챙기셔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요거 게시글이 주소가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116번, 스트레인지 119, 낯선 행동 119에 116번이 되겠습니다. 여기 주소 찾아보시고, 그래서 학부모총회 때 그렇게 학부모님들 말씀 들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반에서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. 우울증, ADHD, 인터넷 중독, 요 정도는 살짝, 길지 않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은데,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은 담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그 얘기 했다가 선입견만 줄까봐 두렵거든요. 그래서 살짝만 언급하시면 부모님께서 담임께서 아이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혹은 ADHD에 대해서,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. 그래서 그 중요한 정보 담임에게 믿고 상담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학부모총회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
이렇게. 근데 너무 배고프면 어머니들도 짜증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간식, 다과 준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